떨립니다. 네, 저는 이 주제에서 보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의 대변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이게 뭘까요? 뭐죠? 라떼. 네, 라떼 맞습니다. 카페 라떼입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사실 읽어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진로작가 손영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꼰대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사실 신경 좀 썼거든요. 이게 복장이나 여러 가지로. 꼰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요즘 MZ세대 꼰대도 있잖아요. 젊은 꼰대. 그런데 정말 꼰대가 문제일까요? 저는 진짜 문제는 꼰대가 아니라 꼰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꼰대질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소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꼰대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꼰대질을 더 좋은 소통 방법은 없는지, 이 바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꼰대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 그리고 교사, 노인을 지칭하는 그런 은어였습니다.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그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 때는 말이야, 하루에 15시간씩 엉덩이로 공부했어. 너도 할 수 있다니까? 어떠세요? 나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가 힘들다고 엄살을 부려? 라는 느낌이 있지 않으실까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랑질이나 또는 조롱 같은 말 뒤에 숨어져 있는 그 의도가 진짜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런 게 바로 꼰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로 상담교사로서 아이들을 상담해보면 꼰대질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자기한테 이랬다고 그래요. 야,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앉아서 게임만 하냐? 게임이 밥 먹여줘? 공부도 못하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공부보다 게임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이 아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기대할 겁니다. 대학? 성적? 세상이 바뀐 게 언젠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공부는 다가 아니더라. 공부는 말이야 필요할 때 하면 돼. 프로게이머나 코딩 같은 거 인기 좋다던데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한번 해봐. 어떠세요? 앞서 말과 많이 다르시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습니다. 5살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 뺑뺑이 15년 생활. 그 와중에 아이들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이럴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공부부터 해. 너 하고 싶은 거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연애? 네 앞에 줄이 쫙 서. 취업? 마찬가지야. 골라가는 거야. 라고 그때까지만 참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그렇게 인성교육이 들이밀리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이 아이는 과연 미래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부모 말만 믿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죠. 그런데 대학 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난 뭐지?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 현타가 확 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생 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대해서 모 방송사에서 다큐로 방송한 적도 있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2병, 고등학교 때는 고3병, 그리고 대학교 때 대2병을 경험한 이 숫자가 무려 66%라고 해요. 온통 질병투성이네요. 어쨌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어찌어찌 대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겪게 되죠. 바로 취업의 문입니다. 극심한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수도권의 회사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경쟁에서 버티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제가. 네, 여러분 중에 40세 이하인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오, 예, 꽤 많이 계시네요. 그럼, 계속 들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중에 미혼이신 분은 손을 좀 내려주세요. 네, 보세요.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많지 않으시죠?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4명 중에 1명만 결혼을 하고요. 나머지 3분은 나홀로 세대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연애도 결혼도 뒤로 밀리는 거죠. 과연 이게 부모가 바라는 바일까요? 과연 이게 본인이 원하던 행복한 삶일까요? 앞서 답하지 않고 미뤄둔 질문이 있었죠. 일단 공부부터 해! 라고 하면서 인성교육이 뒤로 밀리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이 아이의 미래는 과연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요?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취업은 성적보다는 인성과 자기주도성이 중요합니다. 성적과 스펙 위주로 사람을 뽑다 보니 회계부정이니 산업스파이 같은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당연히 인성교육이 중요하죠. 거기다가 어렵사리 인재라고 뽑아놨는데 스스로 할 줄 아는 일은 없고 시키는 일밖에 못한다면 로봇을 쓰지 굳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예, 요즘 세상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대세죠. 스마트폰 하나면 다 돼요. 과연 부모가 살아왔고 느꼈던 환경과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느끼는 환경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부모와 아이들의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아이에게 대학부터 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꼰대질로 인해 아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자기 적합한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다시 라떼 이야기를 살짝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먼저 해봐서 잘 알아. 내 말대로 해. 이게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어떠셨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셔요? 답정 너의 의도로 상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시작이야. 뭘 시작한다는 말일까요? 꼰대질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조언이 꼰대질이 되면 외로워집니다. 상대는 불편하면 피하거든요. 뭔가 먼저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조언을 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멘토링을 하시면 됩니다. 멘토링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조언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엎드려 자는 아이가 있어요.
수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었던 아이죠. 그러니 당연히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소통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상담할 기회를 만들어서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니? 아이가 그러더니요. 재미가 없어서요. 다 재미없어? 혹시 관심 있는 과목이 있니? 그랬더니 그나마 국어래요. 자기가 책을 좀 읽었다네요.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 한번 들어와 볼래? 그리고서 그 아이한테 그동안 읽었던 책과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글로 써보게 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써서 포스팅하게 했습니다. 그 글을 읽었던 반의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좋아요, 댓글로요. 근데 이 아이가 변화가 생깁니다. 차츰 아이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더니 차츰 성장하고 발전이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졸업할 때는 대기업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냐면 너가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후배를 추천해봐라. 그 정도로 직장생활 잘 했던 거죠. 근데 그 후배 둘이 채용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직장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말썽꾸러기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일은 뭘까요? 그냥 질문 몇 마디 하고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찾아봐 준 것? 이 작은 도움이 멘토링이 아닐까요? 결국은 다시 말해서 저는 그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준 게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꼰대질에서 멘토링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멘토링에 유용했던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죠.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의 청자를 한자로 풀이하면 왕이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통은 시작은 잘 들어주는 거죠. 시작이 반이니까요. 두 번째는 아이 메신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나 전달법이라고 하죠. 내 감정과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소통 기법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 상대의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잘 전달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느낀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때 공격적인 말은 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가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친구와 어울리거나 게임하다가 늦을 수도 있죠. 근데 부모는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죠. 그럴 때 집에 기다리던 부모는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화를 버럭 냅니다.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 있다 이제 와? 대답해. 대답하라고. 너 나 무시하니? 서로 갈등만 깊어지죠. 아이는 사실은 친구와 어울리다가 이유가 있어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미처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뜸 공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는 빈정상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제 방으로 문을 쾅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앙금만 깊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계속 늦게 들어와서 엄마는 걱정이 돼.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 줄 수 없겠니? 그러면 아이도 마음을 문을 열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소통도 매끄러워질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존중을 통한
강점을 배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과 드론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4번 떨어지고요. 5번째에 겨우 붙었습니다. 같이 훈련했던 젊은 신규 선생님은 3번째 붙었거든요. 그 선생님의 합격 소감, 교사 임용고시보다 어려웠대요.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앞서 게임을 좋아하던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공부는 관심이 없었지만 드론은 그렇게 잘 날리더라고요. 단방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가졌던 강점과 제가 가진 강점이 달랐던 거죠. 예전엔 머리 좋다는 것은 IQ가 좋다는 거와 통했습니다.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IQ는 그냥 언어와 수리, 논리, 지능일 뿐이거든요. 김연아와 손흥민 같은 선수라면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거고요. 가수라면 음악 지능, 그리고 MC라면 언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거죠. 그러면 드론을 날렸던 이 아이는 공간 지각 능력과 신체 조작, 운동 지능이 높았던 거죠. 사람은 각자 가진 다양한 지능이 있는데 무려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틀림없이 2-3개는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도 그 합격한 아이한테 코치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멘토링을 해준 거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지, 선생님이라고 꼭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드론 자격증을 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은 그 어렵다는 환경관리공단의 고졸로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첫 월급을 받아와가지고 당당하게 모교에 와서 장학금을 기증합니다. 잘 컸죠.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배움에 무슨 나이가 필요 있겠어요. 존중을 통해서 상대와 강점을 인정하고 인정하니까 배움이라는 혜택도 덤으로 얻게 되었던 거죠. 서로 존중하니까 무리 없이 꼰대 소리 안 듣고 소통도 잘 되었던 거죠. 다른과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또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3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경청이었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잘 들었으니까 이제 나를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둘째는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는 존중을 통해서 배워라는 거죠. 강점을 배우면 되는 거죠.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갈등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든 갈등만큼 삶은 행복해지겠죠. 이제는 꼰대질 말고 멘토링 하세요. 꼰대질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멘토링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행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진로여행, 행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